체스터턴 어서독시 55강입니다. 242쪽 아래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맨 아래쪽이에요. 54강 그 끝부분에서 이 체스터턴의 주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 교묘하다고 할까? 현란하다고 할까? 우직하다고 할까? 아니면 논리적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비건주의자를 예로 들었어요. 동물 복지가 전혀 없을 때에 그 애는 비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상한 거잖아요. 고양이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지금 동물 복지에 열성인 사람들은 참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유 한 잔 마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비건주의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뭐 상당한 설득력이라기보다 그 일부의 소리가 그렇게 나왔겠죠. 진보주의에 속할 겁니다. 생태주의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이에요. 생태주의, 동물복지,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진보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니까 그건 설득력을 잃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간의 윤리 문제가 늘 그렇게 고정된 대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저런 체스터턴의 논리로 어, 논리로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이상은 이분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거거든요. 저도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인 거죠. 이상이. 근데 현대의 사상가들은 그 이상 자체를 바꾸니까 혼란 속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상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는데 윤리 문제마저도 그렇게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셰스터텐 그걸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인간의 윤리도 형식이잖아요. 그게 이상은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게 이상은 아닌 거죠. 그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인데, 그러면 그게 좀 멀게 느껴진다면 안식, 평화, 자유, 이게 이제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독신으로 사는 게 자유로우냐, 가정을 꾸리는 게 자유로우냐 하는 거를 누가 그걸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체스터턴의 그, 그 채식주의자를 예로 끌어들여서 하는 말이 자칫하면 그 윤리 자체가 채식주의도 윤리잖아요. 자기 먹는 문제니까 인간의 행위이잖아요. 그것마저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가?
그 이상과 이데아와 윤리를 지금 왔다 갔다 섞어서 말을 하고 있나? 그런 약간의 그 어, 의심이라기보다도 어,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 일치하고 있나 하는 그 약간의 그 의아심 그게 든 거예요. 거기서 너무 그 고정된 이상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현대 사상가들에게 나타나는 그 윤리의 가변성, 그 상황윤리 지나친 상황윤리 이런 것에 대한 경고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혼란스러워진 건 아니겠죠. 뭐, 그 체스터 던도 사람이니까 어떤 걸 강조하다 보면 어디 치우칠 수가 있어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보겠어요. 전체 취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이상, 고정된 이상이죠. 보수주의자에게서처럼 혁신주의자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유로워져야죠, 인간이요. 그럼 뭐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 혁신주의자나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왕의 명령이 지체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든지 다음 쪽 243쪽으로 넘어갑니다. 되기를 바라든지 단지 왕이 속히 처형되기를 바라든지 어쨌든 그런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거야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두대는 많은 과실을 안고 있지만 혁명을 한다고 하다가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늘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공정하게 말하면 거기에 진화의 요소는 전혀 없다. 점점 좋아진다. 세계가 진화된다. 하는 그거하고 단두대 설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인기 있는 진화론적 논증은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진화됨으로써 왕을 단두대에 처할 수 있는 인간 시대가 됐다 이런 주장을 체스터트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 왕을 단두대에 올린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진화의 결과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 거죠. 인기 있는 진화론적 논증은 최고의 답을 사형, 집행용, 도끼에서 찾는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진화론자가 당신은 어디에 선을 긋는가라고 말한다. 혁명론자는 나는 여기에 선을 긋소.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처단할 것이냐. 어떤 걸 해체하고 어떤 걸 유지할 거냐. 그 선 얘기하라고 할 때, 그, 적어도 뭐예요. 어, 유머와 비슷한 겁니다. 해학이죠. 문학적 수사예요. 나는 여기에 선을 긋어 바로 당신의 머리와 봉 사이에 말이요. 이 봉은 뭘 얘기하나요?
어떤 이렇게 철봉할 때 이거죠. 사람을 교수대에 처할 때 그 봉인가? 하고 응답한다. 어느 지정된 순간에 일격을 가하려면 추상적인 선과 악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 갑작스러운 것이 있으려면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물을 바꾸거나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든 중국처럼 한 제도를 영원히 확립하거나 프랑스 혁명 초기처럼 매달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경우에 그 비전은 반드시 확정된 비전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다. 내가 이 대목을 썼을 때 다시 한번 이 논의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느꼈다. 마치 길거리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이다.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보충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스터턴이 그 앞에서 말한 것들을 놓고 볼 때 약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보충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글쓰기에 어떤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아, 환상을 본 것처럼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것과 비슷한 방식의 글쓰기를 여기서 해요. 이건 누구를 뭐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밀스럽게 깨달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요 책에 나옵니다. 나의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누군가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이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상은 적어도 확정되었어. 삶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건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소리가 자기 이 체스터던 내면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완전성에 대한 나의 비전은 결코 바뀔 수 없어. 그건 에덴이라고 불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향하고 있는 장소를 바꿀 수 있겠지만,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244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출처는 바꿀 수 없어. 정통파에게는 혁명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통파라고 생각하겠죠. 체스터턴은요. 정통파야말로 혁명적이다.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의 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윗세계에서는 지옥이 언젠가 천국의 반기를 들었어.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천국이 지옥의 반기를 들고 있어. 정통파에게는 언제나 혁명이 있을 수 있어. 혁명은 곧 회복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군요.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느 순간에든 당신은 아담 이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완전성을 위해 일격을 가해도 좋소. 그 어떤 변치 않는 관습,
그 어떤 변천은 진화라도 원초적 선을 결코 선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가 없소.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진화론, 유물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원초적인 선, 이 선은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가 뿔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은 첩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첩이 나와? 음. 하지만 만일 첩들이 죄스러운 존재라면 그들은 거의 그의 일부가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소의 뿔도 원래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소가 뿔을 갖고 있는 한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첩들을 갖고 있었다. 그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비교 소의 뿔과 첩관 첩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의 글쓰기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어요. 파격적이지.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멋있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약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니까 이- 이러한 문제들은 좀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저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첼스터튼의 저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그 당시에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텍스트만 대하니까 좀 억지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고기가 물 아래에 있기 시작한 이래 사람은 억압 아래에서 살아왔을 것이요. 하지만 그 억압이 죄스러운 것이라면 그런 처지에 있지 말아야 돼요.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에게는 깃털이, 여우에게는 굴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소가 뿔을 갖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노예에게는 쇠사슬이, 매춘부에게는 화장이 자연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죄스러운 것이라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그 진화의 설명이 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그 다른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낄 뿐이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나는 당신의 모든 역사에 도전하기 위해 나의 선사시대의 전설을 끌어 올리고 있어. 당신의 비전은 단순히 고정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그건 하나의 사실이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비전은 단순히 고정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팩트다. 그 뜻인데, 하나의 사실이요. 야, 이건 시처럼 써서 체스터턴에 직접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45쪽. 그 마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보십시오. 그 어디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그 체스터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체스터턴을 반대하는 소리인지 그게 저 글만 보고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체스터턴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나는 잠시 멈추고 기독교에서 새로 발견한 그 우연의 일치를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갔다. 좀 더 설명하고 싶긴 하다는 거죠. 이 이상이 고정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팩트다. 어, 어, 그 사실을 기독교에서 그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쭉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그 결론 내에서 그게 이제 세계 깃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자기가 그냥 지나가자 뭐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이 글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요 대목은 음, 짤막한 아, 단편 소설 아니면 뭐라고 하나 그 장르 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의 글입니다. 자, 고정된 이상이라는 게 첫 번째 에, 근거이고 이상이 바르게 이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합적이어야 된다. 복합적 이성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심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보의 이상과 관련된 두 번째 요건으로 넘어갔다. 일부 사람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물의 본성 속에 있는 자동적이고 비인간적인 진보를 믿는 듯이 보인다. 자동적이라고 하는 건 진화의 원리를 가리켜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비인격적이라고 그 말한 건 이건 기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생각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본래적인 속성이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다, 진화다. 음, 그런 뜻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보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권유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활동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게 할 만한 이유다. 갑자기 정치 활동이 나와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겠죠. 그 진화 정치, 뭐, 정치 문제까지도 진화의 원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나아지게끔 되어 있다면 굳이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아지도록 진화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 진보 사관을 취한다는 그 말 속에 있는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게 진보되게 돼 있다면 뭐 공연히 애쓸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겁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면 뭐 뭘 하든지 뭐 뭐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력들, 정치를 새롭게 하는 노력들, 뭐 빈부격차를 줄여나간다거나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들, 이게 다 무의미한 거죠.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기적 유전자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굳이 나아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단순한 진보 교리는 진보적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이유들 가운데 최선의 것이다. 진보의 그 도구마가 그 진보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모순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형용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뻔한 비평들 가운데 당신이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지금 자기가 하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할 거다 하면서 이제 말을 좀 더 끌어갑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논점은 이것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상이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하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적이어야 되고요. 만일 우리가 진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정한다면 그것은 분명 상당히 단순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가 완성되는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도 많은 특성의 특정한 배열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초에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자연은 저절로 좀 더 푸른색으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화의 암호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단순한 과정이기에 진화의 과정에 예. 다시 그 제목 선정적이라서 말씀드리면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한 거죠. 매우 단순한 과정이기에 비인간 인격적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246쪽이에요. 음. 임,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이 텍스트를 보여드리는데 선명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246쪽부터 또 흐릿한 부분도 있죠. 사진 찍기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사진기가 요겁니다. 똑딱이 사진기. 어, 이제 편리합니다. 가장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조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이게 가장 그 텍스트를 선명하게 예, 네, 이미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경험적으로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무조건 밝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두워도 안 되고 또 그 빛이 이제 방에 있으니까 자연 광선도 있고 조명도 있잖아요. 조명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고 스탠드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진관에 가서 찍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불빛인 것 같은데 조명인 것 같습니다. 사진관하고 또 하나는 치과에 있는 조명입니다. 그런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조명이 네, 그림자 없는 조명. 그런 게 이 텍스트를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 옆으로 나가는데 지금 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건 아주 선명하게 나왔죠. 아주 단순한 과정이기에 이 진화론적 진보 논리가 말이죠. 이게 비인격적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인격적인 거는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자연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사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대상으로 다룰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유한 어떤 그 퍼스널리티가 작용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골라낸 여러 색채로 구성된 정교한 그림을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은 빼놓고 좀 낭만적이니까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는 이러한 그림,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복잡한 색깔, 여러 색깔로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인격적이라고 한다면, 만일 세계의 끝이 순전한 어둠이나 순전한 빛이라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구도 결국 언젠가는 태양빛에 삼켜지고, 또 이제 없어진다. 그 세계에는 빅뱅 이후 팽창하다가, 뭐, 빛으로 가득하거나, 뭐 흑암이 된다. 뭐 그런 물리학적인 가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황혼이나 새벽과 같이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올 수 있다.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화라는 건 인격적이지 않다는 말이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일 세계의 끝이 명암을 배합한 정교하고 예술적인 한 편의 그림이라면 거기에는 인간이나 신이 만든 설계가 있음이 틀림없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이 세계는 단지 그러니까 그 이상이 아주 복합적이어야만 그게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는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 그림처럼 검게 되거나 얘 코트처럼 하얗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색이 바래버리는 거죠. 그러나 만약 흑백이 어려워지는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변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예술가가 있다.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꼭 인간이라는 뜻에서 인격이 아니라 그 인격이라고 말해도 좋을 어떤 복합적인 사유, 어, 관계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이 체스터턴의 설명이요. 근데 매력적이에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